안녕하십니까. 성형외과 전문의 이주혁입니다. 자, 오늘은 팩트체크 두 번째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실리콘 보형물을 주기적으로 갈아줘야 되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제가 상담을 해보면 보형물을 5년이나 10년에 한 번씩, 10년에 한 번씩이라는 얘기들을 참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주기적으로 항상 교환을 해줘야 되는 것이라고 들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제가 인터넷에서 떠도는 어떤 괴담 수준의 얘기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은 완전히 딴 병원에서 의사들이 10년마다 한 번씩 실리콘 갈아줘야 된다고 하는데요 라고 또 저한테 얘기를 하시길래 진짜로 이제 다른 병원 의사 선생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 저도 좀 제가 무슨 녹음한 걸 들은 것도 아니고 사실을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까 참 난감해지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만 질문을 하시는 것들이기 때문에 제가 팩트체크를 반드시 좀 한번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거는 FDA 홈페이지고요. 2011년에 실리콘 젤을 FDA에서 재승인을 하면서 냈었던 어떤 어나운스먼트 페이퍼입니다. 자꾸 이제 제가 FDA의 어떤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FDA는 미국이라는 나라의 그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인증을 받은 그런 기관으로서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어떤 공식적인 멘트는 정부 기록에 남고 미국 정부의 체면하고도 연관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 얘기나 하지를 못합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얘기는 그냥 할 수 있는 얘기들이 아니고 충분한 어떤 데이터와 근거를 가지고서 이야기를 진행해 나오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 그 때문에 제가 팩트체크에서 FDA의 어떤 입장 표명 또는 이제 발표 이런 것들을 인용을 자꾸 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뭐 이제 얘기는 이제 쭈루룩 이제 많은데 일단은 실리콘 보형물이 안전성은 리즈너블하다. 자, 합리적인 수준의 안전성을 갖추고 있다라는 이야기로 시작이 돼가지고서는 뭐 3년 이후에 뭐 2년마다 한번 MRI를 찍는 것이 좋겠다. 뭐 이런 권고사항들이 있는데 그런 권고사항 중에 하나가 루틴 리플레이스먼트는 is not necessary. 그러니까 보형물을 주기적으로 오토매틱하게 갈아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멘트가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제 왜 10년이라는 얘기가 자꾸 나오느냐? 그 10년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그 근거를 갖다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기에서 코어 스터디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어프로브 FDA에서 어떤 상품을 갖다가 승인을 해주고 난 다음에 승인은 했지만 너희들 앞으로 이걸 쓰면서 발생한 어떤 문제점들 이런 거에 대해서 전부 데이터를 보고해라. 자, 이렇게 이제 병원과 이제 의사들한테 또는 이제 제조사들한테 그런 어떤 이제 모든 기관들을 다 합쳐놓고서 FDA에서 이제 그런 데이터를 다 수집을 했어요. 그래서 8년 내지 10년 정도 동안에 재수의 발생률을 보니까 1차 유방 확대술에서 20에서 40%, 그 다음에 재건적 유방수술에서 40에서 70%그 정도의 재술 발생률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보고 왔는데 여기서 10년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10년이라는 얘기 여기까지만 딱 그냥 읽고서 그 다음 거는 이제 안 보고 10년마다 한 번씩 갈아줘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사람들이 자꾸 하는 게 아닌가 저는 이제 그런 생각 어쨌든 들었어요. 어쨌든 그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되게 불투명한데 어디에도 10년에 한 번씩 갈아줘라 라고 하는 얘기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는 명확하게 나와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괴담 수준에서 자꾸만 이제 돌아다니기도 하고 또 전문가들이 또 유방술에 대해서 그냥 얼핏 생각해가지고서는 그냥 하는 이야기 정도로서 이렇게 자꾸 이제 얘기들이 이제 나오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부터는 좀 차단이 됐으면 좋겠고요. FDA는 이제 미국의 관청인데 우리나라에서 가슴술이나 이제 이런 수술도 안 했어가지고서는 미국 관청에서 하는 얘기를 이제 왜 자꾸 이제 언급을 하느냐 뭐 그런 얘기들도 이제 하시는데
FDA의 어떤 의료기기에 대한 태도 이런 거는 조금 다른 나라하고 좀 다른 게 있어요. 유럽이나 남미 같은 경우에도 물론 국가에서 주도하는 보건행정관청이 있죠. 그런 관청들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냐면은 일단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A 회사, B 회사, C 회사 이 보험을 수입해가지고 쓰겠다. 그러면은 그 회사든 병원이든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예요. 그러니까 C라고 하는 것이 유럽의 인증 마크인데 그거는 우리나라에서 어떤 KS 마크처럼 K 마크처럼 뭐 소비자 이제 품질 관리 인증 그런 시스템 그 이상이 아니에요. 그냥 이거는 품질상 이상 없다. 그럼 도장 딱 찍어주고서 팔 수 있게 해줘요. 그런데 그거를 쓰고 난 다음에 이후에 생기는 문제는 그거는 소비자와 공급자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너희 둘끼리 풀어라. 우리는 그거하고 상관없다. 자, 이런 태도를 가지고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제 그렇고, 자, 우리나라 식약처는 어떠느냐? 우리나라 식약처는 전형적인 공무원 행정이에요. 공무원. 그 얘기는 뭐냐면은 전문가들의 어떤 학술적인 이제 그런 내용들을 사실상 제대로 이제 반영되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너무 행정적으로 흘러간다는 거죠. 국민의 건강이 직결되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임상적인 어떤 증거 그리고 이제 국민들의 어떤 건강에 대한 이런 관심들이 모두 모여가지고서는 어떤 결정을 한다기보다는 말하자면은 식약처 어떤 관청에서 이제 어떤 이제 결제 시스템에 의해 가지고서는 판매 승인이 되고 또 이제 유통이 되게끔 하게 되는 좀 그런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 판매에 대한 어떤 승인 과정 자체는 우리나라도 좀 까다롭다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서류를 너무 많이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규제도 많고 뭐 몇십 가지 이제 페이퍼를 뭐 준비를 해야 되니까 상당히 까다로운데 그것이 이제 일단 승인이 나고 나면은 그 다음서부터는 식약처에서는 거기에 대한 어떤 책임을 지려고 하는 거는 없어요. 자, 그런 점이 있는데 FDA 같은 경우에는 일단 승인 과정 자체가 전 세계에서 가장 까다롭고요. 다른 나라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은 10년 동안의 어떤 임상 추적 검사가 필요해요. 그런 데이터가 없이는 미국에서 팔지를 못해요. 소고기도 마찬가지고 약도 마찬가지고 의료기기, 유방보형물도 의료기기인데 이런 의료기기들도 다 마찬가지. FDA에서는 실제로 환자들한테 그걸 써가지고 몇 년 동안 계속 추적 관찰을 해봤는데 실제로 문제가 없더라. 그게 없으면은 절대로 도장 안 찍어져요. 그런 식으로 이제 그 관청이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전문가들인 의사들의 말을 또 이제 많이 듣는 편이고 결정 과정에서 이제 그것이 반영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는 FDA 승인이 났다라고 하면은 많이 믿는 편이에요. FDA 승인을 못 받았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전폭적으로 이야기를 하지는 못해요. 자신있게 환자분들한테 권해드리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물론 우리가 이런 의료기기 보험을 쓰면서 이것이 리즈너블한 세이프티를 갖고 있다, 안전하다라는 얘기가 FDA에서 나온 마당에서는 물론 이제 마음을 놓기는 하지만은 그렇다고 완전히 다 놓을 수는 없죠. 뭐 이게 평생을 가져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그냥 탁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는 못 돼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기적으로 가르쳐야 된다. 이거는 또 좀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ASPS라고 그래가지고 미국의 그 성형외과 의사회 거기에서 만들어져 있는 홈페이지에 또 이제 Q&A 그 부분에서 어떤 미국 사람이 뭐 10년에 한 번씩 내 보형물을 갈아줘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하니까 카플란이라고 하는 이제 상당히 유명한 미국의 성형외과 의사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이제 남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답변의 핵심은 어떤 문제가 있지 않다면 보형물을 교체할 이유는 없다라는 거예요. 가슴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보형물을 갖고 있는 신체적인 어떤 문제, 어떤 결함 이런 것들이 부작용 이런 것들이 발견되지 않고 있다면 괜히 걔를 건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평생 동안 내가 만약에 문제가 없다면 평생 냅둬도 괜찮은 거고 만약에 뭐 1년 있다가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은 그거는 또 이제 뭐 어떻게든 해야 되는 것이고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몇 년에 한 번 이런 얘기는 이제부터 좀 사람들이 좀 안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렇게 이제 슬라이드를 마련을 했고요. 자, 오늘 팩트체크 내용이 이제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시간을 만드는 이유가 제가 이야기를 하는 내용과 또 그거와 상충되고 부딪히는 이야기들이 또 어디선가는 계속 들려오기 때문에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환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혼동되고 또 이제 좀 이제 헷갈릴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항상 있는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제 그런 내용들로 해서 계속 팩트 체크를 갖다 좀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